문제입니다. 자, 9회차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자, 9회차 보건문제. 자, 1번 한번 보죠. 다음 설명을 보고 OX에 맞는 번호를 쓰는 문제입니다. 진형 문제죠. 자, 1번. 자, 응축기는 팽창 탱크에서 나온 가스를 액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자, 여러분들 보면은 응축기. 자, 보면 팽창 탱크에서 나온 가스를 액화시키는 역할을 하나요? 압축기. 전혀 안 맞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응축기는 압축기에서 자, 넘어온 냉매 기체를 보면은 자, 그렇죠. 뭐 공냉식, 순냉식 보면은 열교환해서 보면은 냉매 액체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팽창 탱크라는 것은 자, 온수 보일러만 있는 거죠. 여기에 나오는 자, 응축기나 이렇게 냉동기에 보면 팽창 탱크가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틀렸습니다. 자, 2번. 다음 설명을 보고 또 OX 번호를 쓰는 문제입니다. 자, 절단기는 번호의 부하가 크고 자, 녹습니다. 질소 산화물이죠. 절감률이 매우 크다. 네. 자, 근데 이것도 맞는 말인가 틀린 말인가요? 네, 틀린 말입니다. 자, 그래서 또 2번이 틀렸는데 틀린 내용을 한번 보면은 자, 절단기는 자, 원래 이제 원문 내용은 이거예요. 자, 절단기는 장점으로 자, 로와 번호의 열부하가 낮다. 로라고 하면은 연소실을 뜻합니다. 번호의 열부하. 낮다. 자, 그리고 녹스 저감에 대단히 유리하다. 그래서 이제 열부하는 낮고 저감률은 대단히 유리하다는 것은 저감률이 크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내용이 잘못됐죠. 자, 3번. 자, 동관용 공구와 용도를 알맞게 연결하는 문제입니다. 자, 플레어링 툴. 이거 이제 동관용 중에서 자, 동관 끝을 어떻게 만드는 거죠? 그죠? 나팔관용으로 만드는 게 플레어링 툴이었죠. 그래서 압축이음 또는 플레어 이음할 때 이음하기 좋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니을. 자, 사이징 툴. 동관 끝을 어떻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죠? 원형으로 적용해 주는 거죠. 네. 그래서 디귿. 자, 익스펜더. 자, 확관 공구죠. 확관해서 같은 지름의 동관을 연결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기역과 이어집니다. 자, 4번. 가스 계량기와 이격거리를 알맞게 연결하시. 근데 이제 기준이 이제 두 개가 나와 있었죠. 하나는 여러분들 가스 배관 그리고 가스 계량기. 그래서 이격거리가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단열 조치가 안 한 굴뚝. 이거는
니은과 연결됩니다. 자, 전원 조치를 안 한 전선. 자, 이거는 디귿 15cm. 자, 전기 계량기. 이거는 60cm. 기억과 연결해 주셔야 되죠. 자, 5번. 다음에서 안전장치에 대한 알맞는 내용을 연결하는 문제입니다. 자, 가용전. 자, 가용전은 어디와 연결해야 할까요? 200도. 그렇죠. 200도에서 녹음. 그래서 가용전이라는 게 자, 이렇게 온도가 압력이 상승해서 온도가 높아지면은 가용전이 녹아서 보면은 그 압력을 배출한다고 했죠. 예. 자, 방폭문. 자, 폭발은. 그렇죠. 이거는 폭발 압력을 배출한다. 그래서 미연소 가스 폭발 시 그 폭발 압력을 외부로 배출해서 연소실이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이죠. 자, 증기압력 제한기. 이거 뭐죠? 그렇죠. 설정 압력. 압력이 이제 초과됐을 때 보면은 압력초과 이토록 수도를 전자밸브로 보낸다고 했죠. 근데 전자밸브는 연료 공급을 차단해서 보면은 보일러를 정지시킵니다. 자, 6번. 자, 왕복식 펌프에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보통 여러분들 펌프할 때 원심식과 그 다음에 왕복식 펌프로 이제 구분을 했었죠. 그래서 자, 원심식 하면은 두 가지 뭐죠? 그렇죠. 볼루트, 터빈이 있었죠. 안내날개, 가이드弁이 있으면 터빈, 없으면 볼루트. 고압, 고양정 하면은 터빈, 저압, 저양정 하면은 볼루트였죠. 그리고 왕복식 펌프 하면은 자, 뭐가 있었죠? 그렇죠. 플런저, 워싱턴, 네. 웨어 펌프가 있었죠. 네. 자, 그러면은 왕복식이 아닌 것은 볼루트밖에 없죠. 네. 근데 이제 이 펌프의 이제 종류 같은 경우에는 또 여러분들 뭐 필답형으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구분해서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7번. 자, 보일러 보존에 대한 내용을 틀린 거. 그럼 수질관리에서 보존에 대해서 배웠죠. 자, 보통 만수법. 장기 보존인가요? 단기 보존인가요? 단기 보존이죠. 네, 틀렸죠. 자, 2번. 소다만수법. 장기 보존법이죠. 건조법에서 소다만수법, 석회 밀폐법. 자, 장기 보존에 해당됩니다. 뭐 질소가스 보일 것까지 자, 장기 보존입니다. 그래서 여기 단기 보존법 하면은 가열 건조법과 그다음에 보통 만수법 이 두 가지만 해당이 되죠. 자, 8번. 자, 포밍 프라이밍 방지법으로 틀린 겁니다. 네. 자, 포밍 수면에 이런 거품이 발생하는 거고 프라이밍이라고 하면 비수 현상, 물방울 톡톡톡 튀어오르는 현상이죠. 자, 이 방지법으로 잘못된 거. 자, 주중기 밸브 천천히 개폐한다. 그죠? 주중기 밸브를 서게 해야 되지 주중기 밸브를 급게 하면은 급격한 압력 저하에서 발생한다고 했죠. 자, 과거 운전이 되지 않도록 한다. 그렇죠? 그래서 정상적인 부하가 걸린 상태로 하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고수위 운전을 한다. 맞나요? 상용수위로 운전을 해야죠. 고수위 시 포밍 프라이밍이 발생을 하는 거죠. 자, 3번이 틀렸지. 자, 보일러의 농축을 방지한다. 자, 농축됐을 때도 발생하죠. 자, 9번. 자, 터보 냉동기의 특징으로 틀린 겁니다. 자, 근데 이거는 냉동에서 보면은 냉동 설비 운영에서 나오는 문제고요. 자, 특징으로 틀린 거. 자, 1번. 자, 반밀폐식
압축기다. 이거는 터보 냉동기는 밀폐식 압축기입니다. 1번이 틀렸습니다. 자, 고성능, 임페를 사용해서 고효율이 높고요. 광범위한 용량 제어를 할 수 있고 압축기 및 주 전동기. 자, 전동기 하면 모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압축기나 이제 주 전동기가 일체형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밀폐식으로 볼 수가 있죠. 자, 10번. 수압이 걸리지 않는 배관에서의 누설 시험은 무엇인가? 자, 여러분들 수압을 걸지 않고 물만 채워서 자, 압력 시험하는 거 뭐라고 했죠? 만수 시험이라고 했죠. 네. 그렇지만은 수압 시험이나 기미 시험은 압력을 거는 거죠. 자, 통전 시험이라는 건 저희가 통하는지 시험이기 때문에 수압 시험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자, 11번. 자, 증기 공급 헤더. 자, 보면은 헤더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증기를 분배하는 역할, 또 증기를 일시 저장하는 역할을 하죠. 이 증기 공급 헤더의 크기는 주중기관의 몇 배로 하여 기울기를 주어야 된다. 자, 몇 배죠? 이거는 2배입니다. 2배. 네. 자, 12번. 자, 가스의 폭발 방지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점화 시에는 미리 충분한 자, 프리포즈를 하다. 여기서 가스 폭발이라고 하면 미연소 가스 폭발을 뜻합니다. 자,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 점화하기 전에 미리 프리포즈를 해줘야 되죠. 2번. 점화 시에는 가스 폭발이나 역화의 발생 염려가 있으므로 자, 측면에서 점화할 때 정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측면에서 하는 겁니다. 자, 3번. 배관 안에 공기를 채워야 된다. 자, 여러분들 배관 안에 자, 공기 이런 것 등을 폭발 방지하기 위해서 완전히 빼둬야 됩니다. 3번이 잘못됐죠. 그래서 자, 번호까지의 자, 전 연료 배관 속의 공기는 여기는 완전히 빼준다.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연료 배관에 보면 공기가 차 있어요. 그러면 공기 중에는 21%가 이제 산소가 들어 있는 거죠. 그리고 연료 만나면 점화만 있으면은 자, 폭발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3번이 틀렸죠. 자, 연료 속에 수분, 슬러지 충분히 배출한다. 자, 13번입니다. 자, 인젝터의 장점으로 틀린 겁니다. 자, 인젝터라는 것은 자, 여러분 증기 힘으로 동작하는 무동력 급수 보조 장치였죠. 자, 장점으로 틀린 거. 1번. 설치 장소를 적게 필요로 한다. 그렇죠? 그리고 2번. 급수량 조절이 용이한가요? 급수량 조절이 어렵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급수량 조절이 어렵기 때문에 급수율도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보조 성격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3번. 추가 소유 동력이 필요 없다. 왜냐면은 동력으로 증기를 공급하는 게 아니라 증기 힘으로 공급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동력이 필요 없죠. 발생된 증기와 물 혼합돼서 온수가 돼서 급수로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급수가 예열이 된다는 거죠. 자, 14번. 자, 배관 단열재의 보온 방법으로 틀린 겁니다.
자, 1번 외장용 테이프에 겹쳐 감는 폭은 15mm 이상으로 하고 입상관일 때에는 자,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자, 감아 올려서 이 보온재 테이프를 감아줘야 됩니다. 2번 보온재 이음 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시공해야 되고요. 관의 축 방향 이음선 동일선상이 아니라 자, 동일선상이 있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죠. 그래서 이음선이 동일선상이 있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는 동일선상에 있도록 한다고 틀린 거죠. 자, 3번 옥내 노출 배관의 바닥 관통부는 피복제 보호용 자, 보호용을 위해서 바닥으로부터 150mm 높이까지 아이언 강판 등으로 마감을 한다. 보호를 하는 거죠. 배관을 보온재 내부에서 지지하는 경우에는 관의 피복 외면보다 150mm 정도 높이까지 결로감 이식을 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행거를 20mm 두께로 보온 마감한다. 15번입니다. 증기 추결기. 자, 다른 말로 이제 스팀 어큐뮬레이터라고 부르죠. 이 증기 추결기 같은 경우에는 자, 저부하시 남는 증기, 잉여 증기를 저장했다가 보면은 고부하시 이용하는 장치입니다. 자,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자, 에너지가 절약되며 심야 또는 휴일 등의 보일러를 가동하지 않고도 자, 이렇게 증기 추결기에 이제 축적되어 있는 증기를 공급해서 사용할 수가 있죠. 2번. 피크부하. 만약에 증기 사용량이 갑자기 많아질 때 최대로 보면은 증기가 필요로 할 때 있죠. 근데 증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그래서 보일러에서 발생된 증기, 또 증기 추결기에 있는 증기 이런 것들을 같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3번. 보일러의 수명이 연장이 되고 자, 보일러의 고장이나 정전 시에는 증기 공급이 안 된다. 안 되나요? 공급할 수 있죠. 네, 4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보일러 사용 보면 횟수나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보일러의 수명은 연장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하지만은 보일러가 만약 고장 나거나 정전 시에 자, 이렇게 축적된 보면은 증기 이거를 이용할 수가 있죠. 자, 4번. 자, 질소산화물의 발생과 매연 저감 효과가 매우 크죠. 자, 16번. 3번. 네. 3번입니다. 네. 그래서 보일러 고장. 네. 고장이나 또는 정전 시 증기 공급이 가능하죠. 네, 3번. 이 틀린 내용입니다. 자, 16번. 연료에 가연성 원료가 아닌가. 자, 여러분들 연료 성분 중에서 자, 불에 타는 성분이 있고 불에 타지 않는 성분이 있죠. 자, 이때 가연성 원소라는 것은 자, 불에 타는 원소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건 뭐죠? 그죠? 산소. 산소는 이제 조연성 가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탄소, 수소, 황 이 세 가지 성분은 가연 성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7번. 다음 설명이 어떤 부식인지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보일러, 강제, 강철제가 팽창, 수축 등에 의해서 생긴 재질이 필요한 부분에 자, 전기적이나 화학적인 작용이 되어 부식이 발생되며 단면이 V자형이나 또는 U자형으로 어느 범위의 길이의 도랑 모양의 홈이 생기는 부식. 이걸 뭐라고 하죠? 그죠? 부식입니다. 네. 부식 또는 뭐 구상부식이라고 하고요. 한마디로 여러분들 반복된 육력 보면은 열에 의해서 보면은 자, 철판이 켜졌다가 불었다가 이걸 반복하면은
그 부분에 보면 포미페임에서 부식이 일어나는 게 바로 부상 부식이죠. 그래서 V자형과 U자형이 있는데, 자, 둘 중에서 위험한 거는 V자형입니다. 이 V자형은 균열과 같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 그 V자 홈 안에 얼마만큼 부식이 더 진행됐는지, 균열이 있는지 알 수가 없다고 했죠. 자, 18번입니다. 자, 가스 안전 차단 밸브의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자, 1번. 가스 차단 밸브는 전기 및 연소 공급이 중단되었을 시는 스프링의 힘에 의해 자동적으로 가스를 차단하는 페일세이프 구조다. 페일세이프가 보면 어떤 실패했을 때, 잘못했을 때 보면은 안전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전기, 연소, 공급이 뭐 중단됐을 때 보면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닫히도록 하는 거죠. 자, 2번. 안전차단 밸브는 1분 이내에 가스의 공급을 차단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1분이면 시간이 엄청 긴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1초 이내입니다. 2번이 틀렸죠. 자, 버너의 최대 가스 소비량이 30만 kcal/h를 초과하는 강제온압식 버너의 경우는 메인 버너에 대한 가스의 공급 관에 두 개의 안전 차단 밸브를 직렬로 설치하며, 자, 두 개 중 한 개는 슬로우 오픈 방식이어야 된다. 천천히 오픈돼야 된다. 그래야지 보면은 갑자기 확 열리면은 가스 압력이 갑자기 강하기 때문에 충격을 줄 수 있죠. 자, 4번. 버너의 최대 가스 소비량이 30만 kcal/h를 초과하는 강제온압식 버너의 경우는 파일럿 버너에 대한 가스의 공급관을 메인 차단 밸브에 입구 측에 분기해서 메인 차단변과 독립적으로 직렬을 해야 된다. 여기서 이제 안전 차단변 나오는데 이거는 전자 밸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9번 한번 보자. 자, 가스 개통도에서 메인 연소를 위한 점화용 가스가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 여러분들 점화용, 메인 연소를 위해서, 여러분 주번호에 보면은 점화용 가스에 해당되는 거, 점화시키는 게 뭐였죠? 그렇죠. 파일로트. 자, 번호고 여기에 이제 연료를 공급하는 게 바로 파일럿 전자밸브입니다. 그래서 파일럿 전자밸브에 해당되죠. 자, 20번. 자, 동체 지름이 1000mm 이하, 전열 면적이 2제곱미터 이하에서는 몇 밀리미터 이상의 안전 밸브를 사용할 수 있는가? 네. 자, 보면 안전 밸브가 있죠. 여러분들 보면 안전 밸브 기준 했을 때, 자, 여러분들 보면 보통 25A로 하죠. 근데 20A로 하는 기준이 있었죠. 이때 보면은 최고 사용 압력이 0.5MPa 이하이고 전열 면적 2제곱미터 이하일 때, 자, 얼마였죠? 안전벨브 호칭 기름은? 그렇죠. 20A로 할 수가 있다고 했죠. 네. 이게 조금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전열 면적 따로. 그 다음에 0.5MPa 이하이고, 자, 동체 안지름이 얼마였죠? 500. 동체 길이가 1000mm 이하인 보일러. 자, 이거는 20A로 할 수가 있다. 이 두 가지가 지금 섞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번은 1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25A, 20A 기준을 물어본 겁니다.
자, 21번. 자, 대형 보일러에서 송풍기가 작동되지 않는 경우 연료를 차단하는 인터록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 송풍기와 관련이 있는 거 뭐죠? 그렇죠. 예, 풍압 스위치와 관련 있는 자, 프리퍼지 인터록이죠. 예. 그래서 자, 가동 전에 보면은 자, 송풍기가 돌지 않으면은 자, 이런 프리퍼지가 제대로 안 되죠. 그래서 이때 자, 프리퍼지 인터럽 신호를 보내서 연료공급을 차단하는 거죠. 자, 22번입니다. 자, 진기관 내 응축수가 자, 증기에 유속에 날려서 자, 관 및 장치를 때릴 때의 현상입니다. 자, 여러분들 응축수가 보면은 증기관에 고여 있다가 뒤에 오는 고압의 증기에 의해서 밀려서 배관의 불복부에 부딪히는 현상 뭐라고 그러죠? 그렇죠. 수격작용 또는 워터 햄머라고 부르죠. 자, 23번입니다. 자, 환수 주간이 보일러 수면 이하로 자, 배관에 응축수가 항상 차 있는 방식은 무엇인가? 자, 여러분들 보면은 수면을 기준으로 해서 수면 위로 만약에 응축수 배관을 하면 뭐라고 했죠? 건식. 그리고 자, 수면 아래쪽으로 하면은 그렇죠. 습식 환수 방식입니다. 자, 24번. 자, 불순물과 그 수분이 증기와 함께 보일러 밖으로 운반되어 나오는 현상. 뭐라고 하죠? 그죠? 캐리오버. 제가 더 깊이 들어가면 캐리오버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기계적 캐리오버와 선택적 캐리오버가 있는데, 자, 실리카 성분, 규산형, 실리카 성분이 같이 넘어가면은 이거는 이제 선택적 캐리오버. 그냥 여러분들 불순물과 함께 습진기가 같이 이제 주기가 넘어가면은 이거는 기계적인 캐리오버라고 했죠. 자, 25번. 자, 대규모 지하실에 설치하며 배관으로 하는 급탕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급탕 방식 두 가지가 있었죠. 각 사용처마다 있는 게 있고 아니면 기계실에서 한 군데에서 모아서 자, 여러 군데로 보내주는 방식. 자, 뭐죠 여기는? 그죠? 중앙 급탕 방식. 네. 그다음에 이제 개별 급탕 방식 두 가지로 나뉜다고 했죠. 자, 개별 급탕 방식 종류 세 가지 뭐가 있었죠? 그죠? 순간식, 저탕식, 기수오납식. 그리고 이제 중앙 급탕 방식은 두 가지 뭐가 있었죠? 지적 가열 방식, 간접 가열 방식이 있었죠. 자, 26번. 자, 가로 안에 공동으로 들어가는 압축기를 쓰는 문제입니다. 그것도 냉동 문제입니다. 자, 압축기는 냉동기를 구동하는 동력원으로 자, 그래서 압축기의 힘으로 보면은 냉매가 이제 순환한다고 했죠. 자, 냉동 사이클 내에서 냉매를 순환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압축 방식에 따라 두 가지 무엇과 무슨 식으로 구분한다. 뭐죠? 자, 대부분은 원심식을 제외한 나머지는 무슨 식이라고 했죠? 그렇죠. 용접식, 세접식.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왕복동식이라든지 네. 또는 회전식, 뭐 스크류식, 스크롤식 다 보면은 세접식, 용접식에 해당됩니다.
원심식은 하나밖에 없었죠. 터보식. 자, 이 용접식 또는 이제 최적식 압축기는 기체를 일정 공간에 유입한 후 공간을 줄이면서 기체를 압축하는 방식으로 왕목동식, 로터리, 이게 회전식이죠. 스크롤식, 스크류 압축기 등이 해당이 됩니다. 자, 27번. 자, 도시기호를 보고 명칭을 쓰시오. 자, 이렇게 N자로 써 있는 거 뭐죠? 그렇죠. 체크밸브. 네, 체크밸브를 역류 반지밸브라고 부르죠. 자, 28번. 자, 처음 회전수가 1000rpm입니다. 자, 20% 증가하고, 자, 처음 양정이 45m. 자, 토출량이 6세제곱미터/s일 때, 자, 나중에 양정은 얼마인가? 자, 그러면은, 회전수가, 자, 1000, 예, RPM에서, 자, RPM에서 20% 증가했으니까, 곱하기 1.2 하면은 1200 RPM으로, 자, 회전수가 이제 증가했을 때죠. 이때 양정은, 나중 양정은 얼마인가? 그래서 나중 양정은, 자, 처음 양정이 보면은 45m죠. 곱하기 처음 회전수 1000, 그 다음에 나중 회전수가 1200 하고, 양정이니까 몇 제곱이죠? 2제곱. 그렇죠. 2제곱. 유량이면은 그냥 제곱이 안 되고 그냥 처음 회전수보다 나중 회전수가 되고, 그다음에 양정은 제곱. 그다음에 축동력은 세제곱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구해 보면은 자, 64.8m. 근데 이미 이제 계산 문제로 해서 저번에 한번 묶어서 한번 부분에서 한번 확인해 봤던 문제죠. 자, 29번. 네. 바닥 면적이 20제곱미터인 액화 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시설에서 강제 통풍에 사용할 때 통풍량은 얼마인가? 그래서 통풍 능력. 네. 자, 이거는 바닥 면적 곱하기, 자, 0.5 세제곱미터/미니미터. 자, 그러면은 그대로 이제 대입을 해보면은, 자, 근데 이제 통풍량이 세제곱미터/하워를 구하라고 했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곱하기 미니니까, 분이니까 60을 곱해서 시간으로 해줘야 됩니다. 바닥 면적, 자, 20 곱하기 0.5 네. 곱하기 60. 네. 자, 20 곱하기 0.5 곱하기 60. 600이 나오죠? 자, 그럼 600 세제곱미터/하워. 자, 30번. 자, 메탄의 비중을 구하시면은, 자, CH, 이게 메탄이죠. 그러면은 탄소는 분자량 12, 수소는 1, 그러면 12. 자, 플러스 1 곱하기 3, 그러면은
16이 되죠. 이게 이제 분자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게 분자량. 이 분자량이 바로 질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는 비중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비중은 16을 얼마로 나눠주면 되죠? 그쵸. 공기에 보면 분자량 29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0.5 네, 구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1번은 이제 프로판에 대한 문제인데, 자, 이론 산소량을 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이론 산소량을 바로 구할 수는 없고, 이론 공기량을 구한 다음에 이론 산소량을 구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중량 기준으로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 또 계산 문제 풀 때 여러 번 좀 해봤죠.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큰 문제 중에서 뭐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얼마인가? 근데 이론 산소량은 바로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 이론 산소량 이건 바로 구할 수 있죠. 이론 산소량을 구해야지 이론 공기량을 또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건 좀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프로판, 자, 여러분들 뭐 완전력 소식이 있었죠. CN, HN 플러스 M 플러스 4분의 N O2 자, 그러면 이제 탄화수소가 연료라고 했죠. 산소하고 화합하면은 MCO2 플러스 2분의 N H2O.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이제 물이 발생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발열량이 발생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프로판이니까 C3H8이죠. 그러면은 3 플러스 4분의 8 O2. 자, 3CO2 2분의 8 H2O. 자, 그러면은 프로판은 자, 428, 자, 5, O2, 3 플러스 2에서 5, O2고요. 그 다음에 3 CO2, 자, 2, 4, 8, 4 H2 이렇게 몰수를 이제 구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중량 기준으로 하면은, 자, 중량 기준으로 하면은, 자, 여러분들 산소가 보면은 16이죠. 그래서 탄소 12, 수소 1, 산소 16, 질소 14, 황은 32였죠. 그래서 자, 5 곱하기 자, 16 곱하기 2. 네, 그래서 이제 질량으로 이제 구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최적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량 기준은 5 곱하기 16 곱하기 2 이거를 22.4 자, 노멀 세제곱미터로, 이거는 이제 분자량이기 때문에 질량으로 봐주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계산해 보면은 7.14 kg per 자, 노멀 세제곱미터입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중량 기준에 보면은 이론 산소량이고요. 만약에 이론 공기량을 중량 기준으로 구하라. 그러면은 7.14를 얼마로 나눠주면 되죠? 0.232 나눠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31번까지 한번 봤습니다. 자, 원래는 이제 40문제가 보건되는데 이때는 이제 31문제 정도밖에 보건이 안 됐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2차 시험이 이제 필답형입니다. 네. 근데 이제 필답형이 문제가
10문제씩 지금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6월 27일, 하나는 보면은 6월 28일입니다. 이렇게 이제 날짜가 이제 두 개가 된 이유는 여러분들 보면은 집필시험은 하루에 다 보죠. 산업인력공단에서 여러분들 하루에 봅니다. 그리고 작업병은 10분, 10분씩 해서 이틀에 걸쳐서 따로 나눠서 보기 때문에 그때마다 보면은 이렇게 필답 문제가 바뀌는 겁니다. 자, 그러면 2차 시험 필답형 문제 한번 보죠. 자, 1번입니다. 자, 다음 설명을 보고 가로 안에 알맞는 내용을 쓰시오. 자,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거는 여러분들 표준 대기압 있죠. 표준 대기압을 단위가 달라졌을 때 표준 대기압을 맞춰 쓰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밀리미터 H2 하면 얼마죠? 10332. 예. 자, 밀리미터 H2입니다. 자, PSI 파운드 퍼 스퀘어 인치는 14.7. 그렇죠. 14.7. 자, 바는 1.01325입니다. 자, 그래서 표준 대기압을 좀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건 뭐 계산 문제도 아니에요. 딱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자, 2번. 프라이밍의 원인. 자, 세 가지를 쓰시오. 자, 이거는 여러분들 프라이밍, 비수현상. 자, 수면에서 물방울 툭툭툭 튀어오르는 현상이죠. 근데 포밍 프라이밍. 자, 여러분들 발생 원인 똑같죠? 첫 번째, 주중기 밸브를 그렇죠. 밸브를 급하게 개폐했을 때 저는 이렇게 썼지만은 여러분들 뭐 주중기 밸브를 급게 했을 때 갑자기 열었을 때 뭐 이렇게 써도 맞는 말입니다. 자, 두 번째, 고수위로 운전했을 때 자, 고수위 운전 시 자, 보일러수가 농축됐을 때 자, 과부하 운전했을 때 자, 그래서 이제 이 중에서 세 가지를 쓰는 문제입니다. 자, 온도가 250도. 자, 배기가스량이 자, 100 노멀 세제곱미터 퍼 하워입니다. 외기 온도가 20도. 그리고 일대 배기가스 손실 열량 킬로칼로리 파워를 구하시오. 배기가스의 비열은 0.33 킬로칼로리 퍼 노멀 세제곱미터 도시. 자, 그러면은 이건 손실 열량이기 때문에 자, 온도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배기가스량 주어졌고 비열 주어졌습니다. 이거는 현열인가요, 잠열인가요? 현열이죠. 예, 손실 열량 현열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양면이기 때문에 배기가스량 곱하기 100. 자, 비열 0.33 곱하기 온도차. 자, 고온에서 좀 빼주시면 되죠. 250에서 20. 그러면은 7,590. 자, 킬로칼로리 퍼 하워입니다. 자, 4번. 자, 강제혼합식 버너. 자, 세 가지 종류를 쓰시오. 자, 근데 이거는 책에 이게 제대로 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일단 시험 볼 때 제가 채점하시고 정답들 한번 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강제혼합식 버너 종류. 근데 이게 좀 자주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자, 프리믹싱 또는 예온화.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쓰셔도 됩니다. 프리믹싱 써도 되고 예혼합이라고 쓰셔도 돼요. 두 번째는 노블. 세 번째는 디퓨저입니다. 네. 그래서 강제오답식 번호 이거 종류는 문제가 좀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거 종류 세 가지는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위 검출 방식에 세 가지 종류를 쓰시오. 여러분 수위 검출기, 고조수위 경무기 종류 세 가지 뭐가 있죠? 네? 그렇죠. 플로트식, 그 다음에 전극식, 그렇죠. 차압식, 그렇죠. 열팽창식 종류를 써주시면 됩니다. 근데 뭐 여러분 뭐 플로트식, 맥도널식이라고도 하고 또 부자식이라고도 부르죠. 자, 6번. 자, 급수 농도가 100ppm, 급수 유량이 20톤/하워입니다. 자, 고형 물량을 구하시오. 자, g/하워입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계산 문제 할 때 풀어봤던 문제죠. 자, 얼마 곱하면 되죠? 그래서 100 곱하기 20 그러면은 2000g/하워. 자, 7번. 개별급수식 급탕 방식. 자, 개별급탕 방식 여러분 종류 세 가지 쓰는 겁니다. 자, 뭐죠? 뭐죠? 순간식 급탕법. 두 번째는 저탕식 급탕법. 자, 세 번째는 기소혼합식 급탕법입니다. 자, 8번. 자, 다음 설명을 보고 가로 안에 알맞는 내용을 쓰는 문제입니다. 자, 보면은 지금 메탄, 프로판은 다 주어져 있고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부탄 쓰는 거죠. 자, 부탄은 화학식으로 어떻게 되죠? C5H 헨이죠. 그러면은 1번은 분자량입니다. 분자량 하면은 자 12 곱하기 4 플러스 1 곱하기 10 하면은 얼마죠? 네, 그렇죠. 58이죠. 58. 자, 두 번째는 비줄. 자, 58을 얼마 나눠주면 되죠? 그죠? 29. 뭐 얼마 나오죠? 2가 나오죠. 2. 네. 그래서 자, 여러분들 뭐 메탄, 프로판, 부탄 이 세 가지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분자량, 비중 자주 나오니까요. 자, 그 다음에 밀도 구하라고 하면은 자, 분자량을 얼마로 나눠주면 되죠? 그죠? 22.4로 나눠주면 되죠. 네. 자, 9번입니다. 자, 양정이 40m, 자, 토출량이 자, 1000L/min입니다. 펌프효율이 60%, 축동력을 구하시오.
그래서 축동량, 킬로와트로 이제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축동력 하면은 자, 공식 있었죠? 유체, 비중량 곱하기 뭐죠? 유량 곱하기 양정. 그 다음에 축동력 킬로와트니까 킬로와트 일량 1점 100이 곱하기 효율 그쵸 펌프 효율입니다. 자, 근데 자 여러분들 유체 비중량을 하면은 자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세제곱미터. 근데 이거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천으로 알고 있으니까 됐고요. 유량은 세제곱미터 퍼 뭐죠? 세크죠? 예, 양정은 미터.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자, 양정은 뭐 미터로 주었으니까 빼고 토출량이 자, 1000리터 퍼 민입니다. 그러면은 1000리터 1000리터는 몇 세제곱미터죠? 1 그쵸. 1세제곱미터입니다.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1000 곱하기 1 곱하기 양정에서 보면은 40. 자, 100이 곱하기 펌프 효율이 보면은 60%니까 0.6. 근데 곱하기 자, 분으로 나왔으니까 시간으로 여기 초 세크로 하기 위해서는 60으로 또 나눠줘야 되죠. 자, 그러면은 10.89 킬로와트가 나옵니다. 이제 축동력 자주 나오는데 대신 유량 이 단위를 하나 좀 바꿔서 나오기 때문에 잘 이걸 봐주셔야 돼요. 네. 자, 이번엔 10번입니다. 흡수식 네온수기에서 냉매와 흡수액 가로 안에 알맞는 언어를 쓰는 문제입니다. 자, 냉매가 1번일 때 흡수되는 물 뭐죠? 뭐죠? 1번은 암모니아 그렇죠. 암모니아. 자, 그 다음에 2번 냉매가 물을 때 흡수되는 치아리든 그렇죠. LIPR. 그래서 이제 취아리든 또는 브로마니튬. 그래서 이렇죠. 자, 근데 이제 피사 문제 전체적으로 좀 어떻나요? 어렵나요? 할만하죠? 네. 정상적으로 공부했으면은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문제는 없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6월 28일 날 본 필당 한번 보죠. 자, 액체 연료의 단점을 쓰시오. 그래서 특징으로는 문제 잘 안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장점, 단점 딱딱 구분해서 이제 문제가 나옵니다. 자, 액체 연료의 단점. 자, 첫 번째, 연소 온도가 높고 북부 가열의 우려가 있다. 자, 화재, 역화 위협이 있다. 자, 세 번째, 고압 분사 시 소음이 크다. 자, 하나 더 한다면은 뭐 국내 자원이 없고 수입에 의존한다. 자, 그럼 2번입니다. 자, 2kg
중을 뉴턴으로 바꾸셔요. 뉴턴은 이 힘이 아닙니다. 단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계산하고 반올림에서 둘째 자리까지 기재하시오. 그래서 1kg 중은 자 9.80665 뉴턴과 같습니다. 그래서 소수자리 보면은 둘째 자리까지 반올림하면은 9.81 뉴턴입니다. 그러면은 2kg 중이니까 중은 2 곱하기 9.81 하면은 19.62 뉴턴이죠. 네, 그래서 자 1kg 중이 몇 뉴턴인지 이걸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몇 뉴턴인지만 알면은 쉽게 구할 수 있는 문제죠. 네. 자, 3번. 개별 급수식 급탕 방법 종류 3가지. 자, 앞에서 또 문제 나왔었죠. 뭐죠? 순간식, 저탕식. 세 번째 뭐죠? 그렇죠. 기수 혼합식. 자, 블로우량이 100L per hour, 급수량이 8톤 per hour일 때 블로우율을 구하시오. 이것도 앞에서 많이 풀어봤던 문제죠. 자, 얼마로 얼마 나눠주면 되죠? 100을 그쵸 8천으로 그러면은 1.25%가 나오죠. 네. 자, 5번. 자, 급수 펌프 한 세트 이상 설치하는 조건. 보통 두 세트 설치하는데 한 세트만 설치하는 기준이 있었죠. 자, 증기 보일러는 전열 면적 얼마 이하일 때죠? 증기 보일러는 그죠? 12 제곱미터 이하일 때. 자, 관유 보일러는 14. 그죠? 100. 자, 그다음에 가스 온수 보일러는 그죠? 14제곱미터 이하일 때. 자, 6번. 저온부식의 관리대책 3가지를 쓰는 문제입니다. 자, 1번. 연료 중에 유황 성분을 제거한다. 자, 두 번째. 연료에 첨가제를 사면 노점 온도를 낮춘다. 자, 세 번째. 자, 저온 전열연 표면에 내식제로 피부한다. 자, 그다음에 7번 한번 보죠. 자, 간격이 25회인 자 100m 길이의 횡 주간에 배관 지지 장치의 최소 개수는 얼마인가? 여러분들 25회 몇 미터 간격이었죠? 그죠? 2m. 그러면 몇 개죠? 50. 그죠? 50개.
자, 보일러 수위 제어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아까 앞에서 비슷한 게 있었죠. 뭐 수위 제어 보면은 종류하면은 뭐 플로트식, 그다음에 전극식, 차압식, 열팽장식, 자, 전극식 등이 있었죠. 근데 여기서는 수위 제어의 3요소식을 각각 쓰시오. 뭐였죠? 3요소식, 수위, 그렇죠? 진기, 유량. 자, 수준급이라고 했죠. 급수, 유량. 그래서 앞장에서 수준급입니다. 유량이 꼭 들어가야 돼요. 자, 9번. 자, 스크류 냉동기에서 응축 방식 두 가지를 쓰시오. 그래서 자, 뭐죠? 그죠? 수냉식과 공냉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헷갈렸던 게 보면은 그냥 냉동기에서 보면은 응축 방식 쓰라고 하면 쉽게 쓸 수 있는데 스크류라고 하니까 그렇게 막 어렵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냥 순행, 공냉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혹시 문제 중에서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 있으신가요? 네. 여기 지금까지 여러분들 배웠던 내용만 하더라도 여기 지금 어느 정도 풀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앞에 또 다른 과목도 있지만 겹치는 부분이 또 상당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용부터 잘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실제 기출 문제 있잖아요. 네. 그거 앞으로 그거 해야 될 분량이 또 남아 있습니다. 네. 안 하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11회차까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10회차, 9회차 드렸죠. 중간중간에 시간 있을 때마다 한 번씩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 지금 11회차 다 드릴 겁니다. 사실상 그 위주로 많이 정리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또 필요한 부분이 여러분이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문제 유형도 좀 알 수가 있고 네. 또 이런 비슷한 문제들이 또 이렇게 반복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